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인데 성토 대회라도 열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오늘 시장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탄핵 표결 무산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았죠. 모두 다 기다리던 그런 결과를 받지 못했고 그럼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계엄이라는 돌발적인 변수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결과를 우리는 좀 받아들였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전개가 되면서 정말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도 일단 깨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죠. 2.7%, 코스닥 시장은 무려 5.1%라는 폭락 장세가 전개됐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거의 10배 이상씩 상회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락 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업종에 걸쳐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9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3,100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개인 투자가들의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026억 정도, 코스닥에서 2,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연기금에서 2,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가들의 매물을 좀 받아내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수급의 현상들은 지수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위안을 좀 가질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의 탄핵 국면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탄핵 국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하고 바로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서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올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는 탄핵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증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급락세는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판단될 수가 있겠고 많이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승세는 좀 어렵지 않나. 펀더멘탈 상의 흐름 자체는 아직은 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동안 국내 증시가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의 여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우리가 투매에 나서는 전략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접근하는 전략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는 저희가 참 기다려왔던 내용인데 오늘 개인의 투매가 거셌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지금 유례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시장에서 희망을 좀 찾아볼 수는 없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중국입니다. 눈을 좀 밖으로 돌려야 할까요? 예, 제가 오늘 단어를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 단어는 분명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중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아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중국 ETF 쪽을 많이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 국내 증시는 국내에 있는 악재에 짓눌려서 증시가 부진한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짓눌려 있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내의 일이고 국외의 일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화랑입니다. 거기다 중국도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너무나도 왕따가 되고 소외된 그런 시장이었었고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꼭 우리나라 증시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좀 폭넓게 봐서 세계 시장을 보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는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급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선까지 시장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대통령 그 탄핵 사건이 전개가 되기 전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삼성전자 관련된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계엄 사태가 터진 것이죠. 때문에 이 계엄 사태라든가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는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국내 증시의 부진한 장세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탄핵 국면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한국 증시 대비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탄탄한 하방 경기권과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기사들 중국을 중심으로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연일 뭐 지금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된 그리고 탄핵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경기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상 순위율이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이 기사만 보게 되면 이거는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플레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커질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부양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LPR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굳이 국내 증시가 지금처럼 답답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현재와 같은 부진한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1분기까지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내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는 중국 쪽의 주가 반등에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11월 달 중앙경제공작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쪽으로 한번 정도 관심을 갖는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만한 생존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투자로 이 손실 만회, 수익의 기반을 다져보자 그런 관점에서 내일의 단서는 중국으로 주셨습니다. 자, 한편 지금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는 것도 좀 두렵다 이런 분들도 요즘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점검을 잘 해봐야 할 텐데 먼저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이마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시장이 워낙에 부진한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수익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대바닥, 진바닥 종목들 얘기하면서 이마트라는 종목을 말씀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엔 갔다가 오늘 또 다시 4.2% 밀렸습니다. 다시 대바닥이죠. 지금 6만 원 선 정도가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혹시라도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저가 매수의 찬스가 올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대바닥이기 때문에 더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투매에 나서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대바닥 종목은 지금 여기서 투매하는 건 아닙니다.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이 종목도 바닥을 찍게 될 것이고 앞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대바닥 종목들은 털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ETF죠.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시세를 추정하는 중국 ETF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는 오늘 0.8%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고 코스닥 지수가 5% 폭락한 걸 감안하게 되면 중국 증시가 얼마나 탄탄한 하방 경지를 보이는지 확인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1,900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미미하게 반등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중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상태에서
지금 홍콩 H지수하고 항생지수가 장 마감 전에 직전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와 더불어서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ETF 관련된 반등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과 함께 물량을 갖고 계신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흐름을 추정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밀릴 때는 약간 밀려서 1.6%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탄탄합니다. 6,0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겠죠. 여기서 밀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밀린다라는 것보다는 기어가는 흐름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내일 당장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한다는 관점보다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물량이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리뷰 종목 이마트와 같은 대바닥 종목은 저가 매수 그리고 단기 수익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ETF들 오늘 폭락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저희가 좀 어디에 시선을 가져가야 할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쪽으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일단 가져야 좋겠죠. 되고요. 오늘 시장 보시더라도 국내 증시가 살아남은 종목이 뭐 일부 정치 테마주들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 가치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증권시장.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증권시장은 투기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 네. 이런 증시가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안정적인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로 계속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중국과 함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중국 ETF와 더불어서 미국 ETF 내지는 미국 종목들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위치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떠나서 무조건 쉰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전히 한국을 제외한 해외 증시는 여전히 화랑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중국 경제는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더 안정성과 기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찾아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중국이 이제 디플레 우려감을 가지고 이제 금리라든가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중국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나서 적극적인 부양 대책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정치국 회의라고 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격인 이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을 비롯해서 시진핑과 관련된 시진핑을 비롯해서 여러 강요해서 대대적인 내년 이후에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중국 경제를 봤을 때 가장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과연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 이제 트럼프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은 몇 번 두드러 맞았고 이제 그에 따른 내성의 어른도 생긴 상태고요. 지금 고율의 관세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한 10% 정도 관세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내놓는다고 한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폭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이 항생테크 지수는 뭐 앞서 어제 말씀드렸던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는 2배를 추정하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1배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에요. 안전한 종목이니까 그런 변동성이 상대로 적은 종목이니까 그런 점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중국의 30개 빅테크 기업들을 모은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중국 빅테크 관련주의 반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시세를 추정하는 그 항센테크 종목들도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일봉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나서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지금 대체로 5,000원 선에서 주가가 거의 9,000원 정도까지 폭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고 미미한 반등세가 진행이 될 정도로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최악으로 좀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은 좀 더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기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7,070원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밀릴 때마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번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 8,3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를 통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다른 상품들과도 비교해 보시고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항상 방송하기 전마다 네. 이런 시장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전략을 달리 상황에 맞게 짜주고 계십니다. 저희 매니저님의 시장 대응 전략 만나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제가 또 오늘도 또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급드렸던 중국 ETF 관련주들과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까지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내일 장 마감 후에도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